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배터리 용량을 늘리며 더 긴 전기 주행거리로 새롭게 출시된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T8AWD 얼티메이티드 브라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XC90은 국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B6AWD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AWD로 판매되는데요. T8AWD 모델의 경우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약 80% 향상된 최대 53km 전기 주행 모델을 포함해 리어 휠 출력 향상으로 보다 높은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간략하게 XC90에 대해 살펴보면 볼보 라인업 중에서 모듈형 SPA 플랫폼을 최초로 사용한 모델이고요. 2016년 3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 국내 출시된 이후 2019년 10월 부분 변경 모델이 선보이고, 이후 볼보의 전동화 전력과 함께 파워트레인이 순수 내연기관을 배제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955mm, 1960mm, 1765mm의 휠 베이스 2984mm로 동급 경쟁 모델 대비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경쟁 모델로는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7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GLE보다는 전장이 더 길지만 휠 베이스가 11mm 짧습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의 공차 중량은 2375kg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205kg이 더 무겁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볼보 특유의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부분이 강조됐는데요. 전면부의 경우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T자형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고 수직형 크롬바로 구성된 라디에이터 그릴로 멋을 더했습니다. 측면은 대형 SUV의 당당함이 느껴지는 루프라인과 깔끔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A필러가 아닌 도어에 장착하며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후면은 크롬 소재를 곳곳에 사용하고 XC90 특유의 수직형 테일램프로 심플한 멋을 풍깁니다. 실내는 플래그십 SUV답게 고급 소재를 다방면에 사용하고 브랜드 특유의 스웨디시 인테리어가 적용됐는데요. 천연 나뭇결이 살아있는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등이 눈에 띄며 넉넉한 시트도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또 1열과 2열의 시트 높이를 다르게 설치하는 극장식 배열 구조로 2열 개방감이 우수하고 레그룸 역시 최대 120mm까지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착좌감을 전달합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을 사용하고 1열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마사지 및 통풍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 대비 50마력 향상된 초고출력 455마력과 72.3kgm의 넉넉한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엔진의 경우 312마력을, 전기 모터는 143마력을 나타냅니다. 또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순간 가속력은 5.3초로 볼보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 배터리 용량은 기존 11.6kWh에서 18.8kWh로 늘어나고 직렬형 배터리 모듈 3개와 고전압 배터리 셀 102개로 구성됐습니다. 또 리어 휠 출력의 경우 기존 대비 65% 향상되고 배터리 완충 시 전기 모드 최대 주행 거리는 53km로 늘어났습니다. T8AW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각각 성향이 분명한 5개의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사륜구동의 콘스탄틴 AWD 모드를 비롯해 전기 모터로 달리는 퓨어 모드, 평상시 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파워 모드, 끝으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오프로드 모드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플래그십 모델답게 에어 서스펜션과 4C 샤시로 튜닝된 하체 세팅을 통해 보다 편안한 승차감을 전달하고, 스웨덴 할덱스사의 5세대 AWD 시스템을 더해 효율성과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XC90 T8AWD 얼티메이티드 브라이트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12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작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전기차와 같은 굉장히 조용하게 걸리고요. 앞쪽에 위치한 계기판을 통해서는 오른쪽 클러스터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다든가 뭐 퓨어 모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모드에 따른 것들을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주행 모드는 콘스탄틴 AWD 그리고 뭐 퓨어, 하이브리드, 인디비주얼 이렇게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그런 5가지 주행 모드를 구성하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을 구동하는지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차 고고가 조절이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면 비포장도로 모델을 하면 지금 차고가 조절이 되고 있죠. 배터리를 엔진의 힘으로 충전을 시키는 버튼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배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홀드 모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다양한 주행 모드와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앞쪽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D 모드에서 한 단계 더 낮추면 E 모드로 작동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B 모드로 달리게 되면 완전 전기차와 같이 이렇게 정숙한 주행 질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전기차처럼, 때로는 내연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전기차의 장점과 내연기관 모델의 장점이 결합된 방식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니까 완전 전기차와 동일하게 작동하죠. 그리고 B 모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페달 모드 시스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차가 거의 완전 정지까지는 안 가지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처럼 원페달 시스템과 유사한 주행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선 하이브리드 모드에 놓고 달리면 전기 모터를 거의 끝까지 활용해 가면서 전기차처럼 달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내연기관을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사륜구동이나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스포츠 모드 한번 주행해 볼까요? 스포츠 모드를 설정을 하면 이 달리는 상황에서도 차체를 조금 더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차체를 조금 더 낮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에 이제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좀 더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이 되고 진동도 앞서 하이브리드나 전기 모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엔진의 진동 또한 살짝씩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사양만 놓고 본다면 플래그십 모델에 뭐 1억이 훌쩍 넘는 판매 가격에도 조금 사양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런 구동력, 파워트레인의 효율성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문기였습니다.